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뉴스가 간간히 여러 개 많이 뜨긴 하는데, 그냥 영상을 남기기에는 조금 이제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뉴스들만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보다가, 보링 컴퍼니 이쯤에서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공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온타리오 공항 터널 프로젝트가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링 컴퍼니의 제안이 수락되었고 4마일의 지하 루프에 대한 계약이 임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교통기관은 이번 주 랑코 쿠가몬가의 메테오 링크 기차역에서 온타리오 국제공항까지 지하 이동 시설 건설에 대한 독점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2월 3일 수요일 만장일치로 샌 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 이사회는 직원들에게 호손에 있는 머스크의 터널링 벤처인 보링 컴퍼니와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아마도 9월에 이사회 승인 전 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운영은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에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카운티 관리자이자 SBCTA 이사회 부회장인 커트 해그먼은 목요일에 이 프로젝트는 확실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기술을 보았고 그것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입체 여행의 미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해그먼에 대한 느낌을 우리도 느꼈을 텐데 경험하면 테슬라의 기술, 일론 머스크의 기술을 경험하면 믿게 되어버리는 이른바 머스키즘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온타리오 에어포트 루프 프로젝트는 밀리컨 애비뉴 아래의 터널을 파고 에어포트 드라이브를 따라서 서쪽으로 터널을 파는 것을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운전자는 테슬라 모델 3 나 S 그런 차량 또는 특별히 설계된 12인승 테슬라 트램에 탑승하여 4마일의 짧은 여행을 위해 트랙에서 최대 127마일 per hour 킬로미터로는 204km 속도예요. 까지 주행합니다. 차량은 전기이며 배출가스는 없습니다. 세 개의 지상역이 건설될 것입니다. 하나는 기존 메테오링크 통근 기차역 근처에 있고 하나는 공항에 두 개는 터널 2와 터널 4에 있습니다. SBCTA에 따르면 편도 승차 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루프는 하루에 약 1,200명이 이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SBCTA에 따르면 2019년 초기 논의 중에 프로젝트 비용은 4,500만 달러에서 시작했지만 12월 더 보링 컴퍼니가 SBCTA에 제출한 제안에 따르면 건설 비용이 8,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온타리오 공항에서 철도와 같은 최초의 연결이 될 것이며 10번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1인승 차량의 혼잡을 완화할 것이라고 온타리오시 의원이자 공항 합동당국의 사장인 앨런 와프너는 이렇게 말했고요. 공항의 현재 대중교통 옵션은 승용차 서비스와 옴니트랜스 버스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 영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영상 꽤 오래전에 나온 영상인데 2019년도 영상인데 라스베가스인가 캘리포니아의 터널 구간을 이제 지상으로 갔을 때랑 터널로 갔을 때 테스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터널로 가는 거고 그래서 시간을 재고 있고 제가 한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127마일이니까 시속 200km로 지금 도착했네요. 1분 34초 만에 도착했고 왼쪽은 계속 지상에서 가고 있고 아직 도착 못한 상태고 네. 거의 몇 배에 달하는 시간이 돼야 이제
지상으로는 그 막힌 길로 도착할 수 있다는 그 영상입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이 기사 통해서 한번 영상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메테오링크는 이를 승객들이 지하철 노선을 타고 확장할 수 있는 주요 동서 노선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메테오링크의 CEO인 스테파니 위긴스는 준비된 성명에서 온타리오 공항 루프는 ONT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동부 샌 버나디노 카운티, 그리고 실제로는 지역 전체 간에 편리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창출한다고 말했습니다. 루프는 파모나에서 공항까지의 골드라인, 현재 L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드라인의 경전철 연장 1에서 15억 달러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며 10년이 아닌 2, 3년 내에 건설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SBCTA에 따르면 경전철을 연장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SBCTA의 요청 제안은 200개 회사에서 다운로드 받지만 제안 요청서를 받지만 더 보링 컴퍼니만이 전화에 응답했다고 합니다. 랑코 쿠가몬가와 온타리오, 그리고 ONT, 옴니트랜스 및 SBCTA의 관계자가 검토한 결과 회사의 제안이 최소 요구 사항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SBCTA 보고서는 주 및 연방 환경 허가를 받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장애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는 말합니다. 또한 켈트랜스, 유니언 퍼시픽 레일로드 및 페더럴 트랜짓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프로젝트에 승인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보링 컴퍼니는 최근 컨벤션 참석자들을 위해서 라스베이거스 목적지를 연결하는 소형 터널 운송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만 1월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코비드-19 대유행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세계 가전 대회인가요? 거기서 라스베이거스 루프 시스템을 시연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옛날에 18년도에는 이게 자율주행에서 RFID 그 도로에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옆에 그 롤러를 달고서 진행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비난을 좀 많이 했죠. 너무 진동이 심하다, 속도도 느리다 했는데 지금 자율주행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는 도로에서 흰색 선 차선과 RFID 그 심어놓은 거에 따라가서 아마 요렇게 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이 알아서 벽에 부딪히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그런 현재 기술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관리들은 온타리오 공항 루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지역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최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 레온 온타리오 시장은 2028년 올림픽이 곧 다가옴에 따라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온타리오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 샌 가브리엘 밸리 코리도어가 진정한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말했다고 합니다. 호선에 있는 보링 컴퍼니의 테스트 터널을 통과해 본 후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된 해그먼은 화물 컨테이너 수송을 위해 지하 터널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SBCTA, ONT가 협력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지하로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라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보링 컴퍼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미 LA, 캘리포니아, 라스베이거스, 그럼 동부 지역 세 군데 사업이 진행 중이고 거의 완료되었거나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링 컴퍼니로 뉴스 조회해 보시면 지금 이 기사 말고도 마이애미, 플로리다 등 점점 이제 굴 착공하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로 도로가 많이 막히는 도심지에 터널을 뚫고 있고 지하철 공사보다 얼마나 많이 저렴하겠습니까? 이 굴 하나 뚫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인들은 차를 대부분 몰고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내린다 하더라도 차 없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차를 탄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간다면 그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작년에 한창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불가능하다면서 라이드 안 쓰고서는 힘들다라고 많은 유튜버들이 테슬라를 이제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 오토파일럿 제가 차를 사보고 나니까요. 이 정도 오토파일럿 성능이면 좀만 다듬다면 정해진 코스 정도는 즉 공항 같은 곳에서 가까운 그 외부 도심지 외부 지역까지는 얼마든지 자율주행 또는 로보택시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이제 그때 딱 생각이 됐고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예, 여기 제 다른 채널인데요. 뭐 이거는 하이브리드 차 탈 때 채널인데 로보택시 가능 불가능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로보택시가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데 아마 이거 실현되기 쉽다. 터널도 지금 뚫고 있어서 터널 내에 정해진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금 자율주행 기술로도 충분히 한다. 그리고 그 공항이라든가 정해진 루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충분히 지금이라도 로보택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가 않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 영상 두 개를 그때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 6개월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보링 컴퍼니로 아까 뉴스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자, 그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오토파일럿 성능이 좀만 다듬다면 정해진 코스 같은 곳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때 보링 컴퍼니 터널 굴착하고 있는 것도 소개를 그 영상으로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널을 오가는 로보택시는 얼마든지 당장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불가능하단 말은 잘못됐다고 그때도 생각했었고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2020년 연말까지 로보택시 출시하겠다는 말은 빗나가긴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터널이 훌륭한 지하철 공사에 대안이 될 수 있고 특히 미국같이 땅덩이가 넓고 차 없이는 마트도 못 가는 사회에서는 더욱 더 가치가 있습니다. 터널에서 오토파일럿으로 주행하는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불안했었지만 차 옆에 롤러를 부착해서 테스트도 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많이 불안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기사를 봐서 이제 기억이 남는 건 이제 차 바닥에 차선도 그려져 있지만 RFID를 쭉 깐다고 했습니다. 바닥에 쭉 설치되어 있는 RFID와 카메라뿐만 아니고 그 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라인을 맞춰서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속도도 조절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루프 사업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매출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모두 지나다닐 수 있지만 일반 차량은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가 깔려있지 않으면 지나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다른 자동차 생산 업체에게 제공할 의향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렴하게 판매해도 그 수익은 꽤 엄청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테슬라 주식을 계속 바이 앤 홀 해야겠다고 생각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이것도 큰 그림이기 때문에 터널 뚫는 거 요것만이 아니고 자율주행 매출과도 관련돼 있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사업 전반적으로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큰 그림 중에 한 조각일 뿐인 거죠. 자, 그러면 터널을 여기저기 많이 뚫고 있다는 이 뉴스를 알려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